This is RE Audio. 안녕하세요, 아릴입니다.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,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여러분,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의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인스타그램을 떠난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. 작년 9월 27일자 RE 오디오에서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 왜 떠났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와이어드지의 보도를 통해서 이 창업자들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나왔습니다. 일단 배경 지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피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이란 앱은 지난 2010년에 이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만든 것입니다. 그리고 창업한 지 2년 정도 만에 지난 2012년에 페이스북이 1조 원 가량의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. 이때 당시에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직원이 고작 13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들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.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NS,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비싸게 샀다는 여론은 와, 진짜 싸게 잘 샀다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말 페이스북이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참 뿌듯해하고 있겠다, 참 좋아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이 와이어드지에서는 이 페이스북의 전현직 직원들 여러 명을 인터뷰해서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고 하는데요.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이고 나서 인스타그램이 너무 잘 나가자 이 페이스북 내부적으로는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일종의 질투 같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처음에는 사들인 인스타그램이 잘 나가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지만 곧 이 자랑스러움이 뭔가 스승을 앞질러 나가는 제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질투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잘 나가면서 자연히 이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 역시도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. 특히 2014년쯤 해서는 이 케빈 시스트롬이 막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돌연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때쯤에 이 회사의 중력들에게 자신이나 혹은 이 페이스북의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의 허락 없이는 이 언론 노출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케빈 시스트롬이 한창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페이스북이 굳이 이 마크 저커버그가 굳이 이 회사 중력들의 언론 노출을 꺼리도록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 몇몇 직원들은 이것이 저커버그가 다분히 시스트롬을 의식한 그런 권고였다 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이 조치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그냥 내부적으로 너무 회사의 중력들, 이 주요 인물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회사의 전략상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더해서 이 페이스북의 최고 고위직 임원들은 점점 더 이 인스타그램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인스타그램의 성장이 페이스북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이 페이스북 내부에서 만든 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.
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이 페이스북 대신에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있다.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다. 이런 데이터가 담긴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인스타그램도 이제 페이스북 거니까 인스타그램이 잘 나가면 페이스북이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페이스북 내부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어떤 외부의 어떤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와이어드지에 나온 기사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은 인스타그램은 입양한 자식 취급을 했고 페이스북은 친자식 취급을 했다. 네,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제 작년 7월에 이 페이스북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콜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때 당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무려 20%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글쎄요, 이렇게 페이스북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인스타그램에 탓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, 이 저커버그는 그동안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에게 제공했던 이 인스타그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가지 페이스북과의 통합, 이 기능들을 없애자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. 예컨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스트를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추천을 이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인스타그램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. 이 같은 사실을 케빈 시스트롬은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직원들에게 나는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내가 뭐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.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. 그러고 나서 이 시스트롬이 육아휴직을 떠났어요. 이 인스타그램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 그동안 굉장히 저항해왔던 이 두 가지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. 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것을 페이스북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스타그램과 케빈 시스트롬이 굉장히 극혐하던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인스타그램의 햄버거 버튼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그 햄버거 버튼 아시죠, 여러분? 이렇게 줄 3개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있는 거. 그거를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케빈 시스트롬은 이거를 정말 싫어했대요. 그래서 절대로 인스타그램에는 이 버튼 안 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넣어버린 겁니다. 이때 당시를 소외한 한 인스타그램 직원에 따르면 굉장히 그게 모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그런 조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때 당시 이 시스트롬과 이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크리거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에 따르면 케빈 시스트롬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. 저커버그가 자기를 못살게 굴어서 일부러 괴롭혀서 제 발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로워했었다고 하고요. 결국에 이 육아휴직은 영구휴직으로 곧 바뀌었습니다.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는 인스타그램을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작년 9월 당시에 이 인스타그램 창업자들이 떠날 때 그때 나온 뉴스에서도 마크 저커버그와 이들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그 추측의 어떤 이면, 그 추측의 내면이 이번 이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기사가 얼마나 장문이냐면요. 이 와이어드라는 미국 언론 매체에서 낸 기사인데 12,000자짜리입니다.
12,000자짜리로 이 페이스북의 지난 15개월간의 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써놓은 기사예요.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인스타그램 창업자 부분이랑 몇몇 부분만 골라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 페이스북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이 내부의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정말 전쟁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, 그리고 그 일들을 뭔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리랑카 정부가 페이스북과 왓츠앱을 비롯한 SNS를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.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인터넷 모니터 단체에 따르면 이 페이스북, 왓츠앱뿐만 아니라 유튜브, 인스타그램, 스냅챗, 바이버와 같은 앱들도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.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SNS들을 차단하게 된 배경은 이번 테러 공격과 관련해서 이 가짜뉴스 혹은 이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퍼뜨려질 가능성이 있고, 그렇게 되면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NS를 금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. 스리랑카 정부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단순히 걱정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닙니다. 이전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이 SNS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. 작년에도 이 SNS를 잠깐 동안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, 이때 당시에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 가짜 뉴스와 이 폭력 선동 그런 자료들 같은 것들이 막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반무슬림 폭동이 일어나고 이 집단 폭행 사건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스리랑카 정부에서 이 페이스북에게 이런 자료들이 자꾸 돌아다녀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, 좀 관리 좀 해라 라고 했는데, 이 페이스북이 이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를 했고요. 아마 이 일 때문에 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SNS들이 이 스리랑카 정부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페이스북 관련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네요. 마지막 소식은 짧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 관련한 소식인데요. 삼성이 이 갤럭시 폴드 중국 런칭 이벤트를 결국 미루기로 한 것 같습니다. 이 테크 전문 매체인 엔가젯의 중국 에디터가 이 트윗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. 이 홍콩과 샹하이에서 원래 이번 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에 이 갤럭시 폴드 런칭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연기되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. 왜 연기를 하는 것인지, 정말 연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삼성 측에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다고 하는데요. 연기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 갤럭시 폴드에 최근 있었던 이 스크린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된 기기들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행사가 미뤄진 것 뿐이고 이 휴대폰 출시가 미뤄졌다는 소식은 없는데요. 행사가 미뤄진 만큼 조만간 출시도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. 네,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이번 주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도 쉬게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일단 어벤져스 개봉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멤버십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. 그러니까 일이 많다기보다
자꾸 이렇게 주저하게 돼요. 자꾸만 뭔가 이제 이것도 약간 새로운 또 그런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위축이 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자꾸 영상을 만들려고만 하면 계속 다른 일을 막 찾고 막 이 일로부터 도피를 하는 제 자신을 자꾸 발견하고 있어요. 제가 7700 프로젝트 아리오디오 재생수를 끌어올리는 이 구독자를 모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멤버십이 꼭 필요한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근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얼른 만들어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또 이 7700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른 할 일들도 많은데 빨리 이 고비를 넘겨야겠습니다. 멤버십 홍보 영상 다 만드는 대로 진짜 마지막 단계거든요. 홍보 영상만 만들면 끝이에요. 그런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다 만드는 대로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일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뭔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은 결국 나 자신이구나.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도 뭔가 저처럼 뭔가 시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우리 같이 이겨내 보아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. 안녕.